앞에서 조국 교수님이 정치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선택을 잘하는 것, 계속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한 95% 정도 동의하고요. 한 5%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정치가 바뀌는 게 중요하고 정치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우리 일상이 크게 달라진다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데 왜 정치가 안 바뀌냐 이거죠. 저는 일종의 유권자 책임론, 그러니까 시민들이 문제가 있다. 왜 제대로 투표를 안 했느냐, 이렇게 문제 삼는 시각에 반대합니다. 문제는 시민들이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하고, 그 권한을 가지고 게임의 룰을 바꾸지 않으면 백날 가도 이 정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저는 99% 대다수 시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의 룰, 정치 환경이란 어떤 건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요즘 잘 나가는 신랑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자분들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시고요. 남자분들은 내 딸이나 누이 동생 배필감으로 어떤 남자가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첫 번째 남자입니다. 풍채가 좋고요. 집안이 좋습니다. 학벌도 훌륭합니다. 스펙 화려합니다. 유일한 흠이 있다면 여자를 팹니다. 약한 사람을 보면 밟고 지나갑니다. 공감이나 어떤 공동체 의식 같은 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싫으면 두 번째 남자도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좀 전성기 때만 못하지만 과거에는 한 인물 했던 인물입니다. 말도 잘하고 역시 학벌 훌륭합니다. 이 사람도 유일한 단점이 있다면 놀고 먹습니다. 여자를 등쳐 먹습니다. 찌질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자유롭게 선택하세요. 우리 민주공화국이니까. 자, 첫 번째 남자 사귀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남자 없으세요? 여긴 이상하네요. 제가 이런 비슷한 PT를 다른 데서도 했는데 2번에 손 드시는 여자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2번을 선택하셨냐고 하니까 그래도 맞진 않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찌질한 게 낫지. 때리진 않잖아 최소한. 맞지 않으려면 여러분 다 같이 나가서 2번을 찍으세요. 이게 우리가 경험한 투표지요. 저도 매번 투표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여했고요. 세금도 꼬박꼬박 냈어요. 근데 정치가 안 바뀌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1번 안 하려면 2번 찍으세요.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1번도 2번도 답이 아니면 다른 3번을 만들어야 되죠. 그 3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바라는 정치, 저는 우리 시대의 불행은 보수가 퇴행할 때마다 소위 진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따라서 퇴행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가 반칙 쓰니까 어떡하니? 나도 살아야지. 우리가 일단 이겨야 되잖아.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운동장이 기울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더 문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노인네들만 싸웁니다. 선수가 다 노인네들이에요. 한 사람은 50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사람은 30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정치가 격투기가 아니라 기록 경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얘만 이기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과거에 나보다 훌륭해지는 것, 그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의적인,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걸로 보이시나요? 저 그렇게 윤리적인 사람 아니거든요. 제가 기록 경기로 우리가 현저한 점수 차를 낼 만큼 앞서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유일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패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18대 대선에서요. 유권자들 할 만큼 했습니다. 솔직히 75.8%가 투표에 참여했고요. 51.6대 48%.
48% 했던 사람들 여러분 지치지 말고 다 모입시다. 결집합시다. 그렇게 해서는 저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점수 차가 크게 벌어지게 우리 모습을 새로 혁신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 격투기 싸움의 룰이 아닌 새로운 게임으로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아르헨티나에서 데모크라시 OS라는 그 새로운 의사결정 플랫폼을 만든 그룹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무한 권력을 준 게 아니니까 너희가 정책 입안을 할 때나 정책에 찬반 투표를 할 때 유권자들한테 물어보고 결정해라. 그런 툴이었죠. 그걸 가지고 가서 국회의원들한테 자 이거 도입해서 하십시다. 라고 제안했더니 무참히 일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화가 나서 새로 네파티라는 당을 만들었죠. 그 네파티를 만든 사람 중에 피아 맨신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가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500년 전에 인쇄 기술로 중세 봉건 사회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민 사회가 등장했죠. 500년 전에 인쇄 기술로 200년 전에 의회 민주주의 체제가 확립이 됐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인터넷 시대에. 정치는 점점 특권 계급의 전유물이 돼버렸고요. 지금은 직접 소통과 자발적인 네트워킹의 시대다. 우리 이미 뭐 장 보는 것도 이제는 핸드폰으로 하고요. 옷도 핸드폰으로 사고요. 친구랑 채팅도 핸드폰으로 하고 인터넷으로 합니다. 왜 유독 정치만 그걸 못하나 이거죠. 정치를 인터넷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정치인들이 다 자기 홍보만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쌍방향이어야 인터넷다운 거죠. 그냥 홍보하려고 하는 거면 찌라시를 다양한 형태로 만드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쌍방향 시대의 정치를 구현하는 여러 나라들의 실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8월 달에 만들어지고 나서와 그리 그동안 9월부터 최근까지 듣도 보도 못한 정치라는 이름으로 스토리 폰딩이 연재를 해왔는데요. 거기서 뭐 이태리나 핀란드나 스페인이나 다양한 집단적 의사결정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2011년 이집트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걸 레볼루션 2.0이다 라고 불렀지요. 예전에 화염병 가지고 이렇게 가운데서 나누거나 뭐 유인물을 나눠 가지거나 그랬던 것 대신 저렇게 핸드폰에다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시민들을 하나로 묶고 결집시키고 의사를 모으는 그런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시민 주도 혁명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5월에 스페인에서 지방 선거가 있었는데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정치 경력 하나도 없는 아다 콜라우라는 여자분이 시장이 됐고요. 여기는 전직 법관입니다. 부패의 척결에 앞장섰던 전력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새로운 인물이 시장이 되었다라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선거 연대, 선거에 대비하는 연합 정당이 만들어졌고 그 연합 정당의 후보들이 새 시장이 됐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5개 군소 정당과 다양한 시민운동 단체 그리고 전문가 집단, 학자, 예술가, 뭐 다양한 운동가 이런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바르셀로나 앤 꼬뮤라는 시민주도의 정치 연합 정당을 만들었고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도 아후라 마드리드라는 새로운 선거 연합 정당을 만들어서 양당 체제를 깼습니다. 그동안 계속 양당이 주도하고 있었거든요. 이태리에서는 이 베페 그릴로라고 하는 전직 코미디언입니다. 오송운동이라고 하는 5개의 목표를 내거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2013년에 창당 4년 만에 선거에서 그 원내 2당 해외 유권자를 제외하면 1당 지지도 1당의 그런 개가를 올립니다. 중앙 당사도 없고요. 특별히 당직자 구조도 복잡하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3선 금지 그리고 공천할 때는 무조건 신인 우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룰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지를 모았죠. 핀란드에서는 2012년에 헌법까지 고쳐가면서 시민 발의법
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이 5만 명 이상이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동의를 하면 그 법안은 자동으로 국회로 회부됩니다. 우리가 세월호 서명을 얼마가 있죠? 600만 맞죠? 우리한테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적어도 여야 간에 이걸 반니 많이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다른 그 협상이나 신경이를 벌이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모든 걸 직접 민주주의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대의제 하에서 정치는 정치인만 하는 것으로 굳어진 문법을 깬다면 우리가 훨씬 더 다방면에서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을 견제하거나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그걸 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민 정치는 직접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활용합니다. 이데올로기 중심보다는 실질적인 이슈 중심입니다. 특권 계급한 정치인들에 의존하기보다는 넌 프로페셔널리즘, 누구나 정치할 수 있고 정치를 너무 오래 해서 그게 직업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제도하고 있고요. 당원 제도도 뭐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서 당원의 가입이 어렵고 당원만이 투표할 수 있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슨하게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그룹들이 횡적인 연대를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는 좀 더 수평적이고 좀 더 다양한 소수 세력이 참여할 수 있고 좀 더 즉각적으로 시민의 요구에 정치권이 반응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르셀로나 아다콜라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일정 만나서 했던 모든 얘기가 다 실시간으로 웹사이트에 공개됩니다. 개별적으로 만나자라고 하는 뭐 은행가라든가 뭐 누구 선배의 친구, 아는 사람 이런 건 따로 안 만납니다. 따로 안 만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단적인 시민들의 의사결정이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이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얘기하는데요. 우린 잘 안 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얘기해도 안 받아들이니까. 얘기하고 나면 그래 검토해 볼게. 잘 고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 디사이드 마드리드라는 시민 참여 포털을 만든 그 전략 담당자가 왔었어요. 디사이드 마드리드는 정보 공개부터 시민 발의, 뭐 시민 의견 개진 모든 게 다 한 군데서 이루어지는 시민 참여 포털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건 거기서 의견이 모아진 것들은 무조건 시의회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토해 볼게 이런 거 없어요. 권력을 주면 참여합니다. 권력을 안 주니까 뭐 권력도 뭐 얘기해봤자 소용없는데 내가 거기 가서 왜 머리수 채워줘야 되지?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수결로 다 단판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서로 배우고 업그레이드 되게 만드는 겁니다. 격투기의 승패가 아니고요. 적어도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어제보다는 오늘의 우리가 좀 더 현명하고 좀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못하고 있을까? 인물이 없다. 뭐 시민의식이 낮아서 그렇다. 뭐 기술이 안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네, 다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물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인물이 있는데 아까 1번 할래 2번 할래 하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서 1번 아니면 2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정치 환경이 괜찮으면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훌륭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더 중요한 일들을 하겠죠. 아까 핀란드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핀란드가 인터넷 사용률이 세계 4위입니다. 대한민국 1위입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고민을 했고요. 자, 이제부터는 꼬시는 얘기입니다. 예, 와글은 올 8월에 만들어진 신생 정치 벤처 회사입니다. 정치 벤처라는 얘기를 용어를 저희가 처음으로 쓰는 것 같은데 소셜 벤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행적인 경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혁신적 창의적 방법으로 솔루션을 찾는 것. 정치도 그
소셜 벤처 중에 정치 벤처도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누구나 아는 문제, 해묵은 정치적 문제, 새로운 접근법으로 풀어보자라는 거죠. 그 새로운 접근법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하고 시민이 더 많은 논의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정치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정치 혁신은요, 이 정권에서 저 정권으로 바꾸는 것, 이 정당에서 저 정당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바꿔서 시민의 정치적 권한이 실질적으로 커지게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시민 참여 플랫폼을 만든다거나 풀뿌리 지역 정치의 의제와 이런 것들을 결합한다거나 그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 리더십, 과거의 정치인으로서 요구되던 다양한 그 능력 조건들이 있죠. 저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좀 더 시민 참여적인 정치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관철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데 역점을 두고 새로운 리더를 키워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거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것만 확실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는 민주주의 내가 해줄게, 내가 집권하면 민주주의 해준다니까, 세금도 줄일 수 있다니까, 교육도 개혁할 수 있다니까, 그러려면 내가 권력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권력을 위해서 어떤 정치 세력을 밀어줘. 시민들 제발 모여줘. 날 밀어줘. 이 정치였죠. 그래서 2번 만들었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시민한테 권력을 주세요. 바르셀로나 앤 꼬뮤 같은 경우, 아후라 마드리드 같은 경우, 포데모스 같은 경우에 정치 어떤 강령, 핵심적인 정책 공약, 그리고 윤리 강령까지 모두 시민들의 집단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전문가군이 선언한 거 아닙니다. 후보가 일방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에게 권력을 주고 그걸로 규율을 잡으세요. 우리 어떤 당과 어떤 당이 합친다 그러면 노냥 그래 머릿수를 최고위원을 몇 대 몇으로 나눠 가질 것이냐, 공천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군소정당들이 절대 못 합치잖아요. 군소정당들이 합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룰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기계적으로 적용한 거예요. 투표하자, 의사결정 같이 하자. 그래서 시민들이 결정하게 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세력이, 심지어 정당도 다 다른데 같이 할 수 있었거든요. 스페인이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맘먹으면 할 수 있어요. 시민들한테 권력을 주기 위한 정치를 하시고 만들고 그 과정에서 저절로 시민들이 따를 겁니다. 그걸 지지하는 정치인을. 저희는 그렇게 정치의 문법이, 게임의 룰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